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 좀 이렇게 되면은 그날 이제 특집 방송 이런 거 할 때 네. 이렇게 인물 좋고 말빨 좋으신 패널님들 모시려고 난리가 나요. 오늘 또 어디 가서 또 뭐 방송 엄청 많이 하지 않으세요? 오늘만 많아요. 오늘만 많고 오늘만 많고. 대선 때는 뭐 어디 안 가세요? 아 대선 날은 그죠? TV 조선에서 그죠? 제가 아, 매일 저녁 때 매일. 저녁 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화면빨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대선 아, 대선 화면빨이. 방송에 지금 라인업들 막 줄 세우는데 그럼. 지금 우리 설 변호사님 같은 분은 엄청 잘 팔리죠. 야. 저런 예, 예. 그렇게 일단은 뭐 팔리진 화면이 않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데 뭘. 근데 제발 네. 이번에 딱 이게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각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더 조금 힘냈으면 좋겠다 생각. 무엇보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김문수 옷 입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옷 입었잖아. 입었- 어제 저 입었잖아요. 석촌호수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다 해줬어. 진짜 다 해줬습니다. 이제 해줬어요. 다 해줬어. 야, 오케이. 이제 뭐 아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아니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 해줄 때는 야.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속옷까지 벗을 정도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래요? 내가 다음에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진짜 뭐 네, 어제 그래야지 상대방도 탓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 야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렇죠. 네 탓이지. 음. 야 이걸 본인 후보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부턴가 이 대선이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되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아. 안 되면 주변 탓을 해요. 잘 되면 남탓. 지타. 네. 진짜. 아니 후보가 제일 문제가 맞아. 크잖아요. 안 되면 남탓. 네, 근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을 보면 그냥 본인 탓은 안 하고 남 탓이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에 대해서 아유, 분명히 당에서의 어떤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고 확실히 받을 것 같아요. 아, 받는다는 거는 죄값. 아. 죄값 아유, 확실히 받을 것 진짜. 같아요,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정말 청렴결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다가 살과 뼈만 붙여서 사람으로 만들면 김문수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기다 일까지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 광역 GTX에다가 평택의 삼성 반도체 업체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는 정말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개발 비리밖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일 잘했던 그 경기도 그 지사를 했던 이 김문수 후보 여기다가 정말 이재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얹으면은 네네. 뭐냐 지금 시대 정신이 그 대선에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위헌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 맞아요. 엄중한 심판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맞아요. 그것만 얹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맞습니다. 말씀을 그 충원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여기 어제 어디였나요? 참 석촌호. 예, 석파에서도 석촌호수. 그렇고 네. 이렇게 정말 뭐 그 마이크 없이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김문수 그러니까요. 후보 들어주시고 이 충원을 받아주셔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에 세 네. 가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똑같아요. 우리의 네. 그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늘 똑같은 얘기죠. 우리 비상계획과 타결에게 분명한 얘기를 하라. 예.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친윤을 뭐죠? 단절하라. 친윤을 단절하라. 네. 또 세 번째는 뭐죠? 부정선거 부정선거. 의원자들과 이거는 예.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이요? 우리 이준석 씨하고 똑같아요. 네. 이준석 씨 단일화 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개혁 보수의 앞으로 미래의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그분들이 하는 건 상식적인 걸 원한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극히 상식적인 네,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걸 그렇죠. 얘기한다는 네. 건데 지금까지도 저는 참 안타까운 건 국힘 내에서 정말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어떤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쯤이면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선거 그러니까 얘기를 이선 하면 후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면 그 가신들 있죠. 동교동 그렇죠. 가신이라는 분들도 김대중이 DJ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들은 절대 뭐 이 임명직이나 이런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네. 이선 후퇴 선언을 했어요. 그 뒤로 실제 DJ 정권이 끝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거의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친박 그때부터 이제 뭐 친박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약간 보수의 정치권이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저는 지금쯤이면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선 후퇴하겠다.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네, 과거에 네. 이렇게 선언이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권성동, 상식대- 윤상현,
나경원 이런 네. 분들 선언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맞아요. 타임 변호사님 이거 업데이트가 잘 안 됐어요 지금. 네. 요즘 소위 친윤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친윤 떨거지라고 해요. 요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친윤 떨거지라고 예, 한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네, 막말을 드리고 뭐 싶지는 제가 않아요.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네. 올바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그리고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던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어요. 난리야. 나 친윤 친윤 아니다. 아니다. 친윤이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나모 나모 씨 얘기하셨잖아요. 폭탄주 마시던 사람이. 네. 나경원이는 진짜 추천. 유리할 땐 친윤이고 불리하니까 모르는 척합니다. 야, 네. 원래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아,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음. 원래 또 어. 바뀐 지가 오래돼서 뭐 음. 그렇게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강적대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친윤 아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뭐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뭐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윤이 아니네. 네. 친윤 호소인이네. 아니 이해는 안 갔죠. 그렇죠. 그렇게 저번에 그렇죠. 당 대표 선거에 나올 때 그렇죠. 연판장 돌려가면서까지 연판장 걸리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아, 맞았는데도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 그거- 탄핵 국면에서는 또 이제 뭐 대통령을 앞에 지켜야 된다. 서가지고. 뭐 그렇게 맞아. 얘기하신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또 만나 뵈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어떤 평가는 그렇게 조금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는?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요. 어렵죠, 생각을 어렵죠. 합니다. 네. 뭐 나경원 그- 의원의 입장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기는 네네. 편이 내 편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센 놈이 내 편이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아, 이기는 그렇구나. 상관없다. 네. 이기면 내 네. 기본 편이다. 중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제가 뭐 민주당에도 많으세요. 예. 언제부터 예를 들어 친노, 그다음에 친문, 친명 이렇게 갈아타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그러네요, 많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건 뭐 저는 뭐 정치인이 현실 정치인이 그걸 또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쉽지 않은 쉽게 안 하신 분이 정경태 의원. 정말 육선 맞아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류와 영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네. 존중받아야 네, 되고. 진짜 나중에 꼭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국회 부의장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네. 잠깐만요. 이거 너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요, 네. 뭐요, 뭐요. 나경원 의원 네. 친윤 아니라 그랬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죠. 뭐요? 전환기 강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계몽령을 가르쳐 주시 고마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지금 너무 재밌는 게. 그때는 센 놈이 그렇죠. 누구였지? 네. 그 당시에 센 놈이 누구였어? 센이요. 네. 센 놈이 누구였나? 그때 센 놈은 전환길이었어요. 전환길이었다고. 제일 셌어, 아주. 그냥. 전환길 그러니까 그거 같지. 우리 오 작가님 아니 말씀대로. 근데 지금 댓글 보면서 난 완전 빵 터진 게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친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 번 부정했다고 지금 나들어가 베드로가 태동 타기 그러니까 나정이었는데 이제 나드로가 됐다고. 지금 나 미치겠어 진짜. 새벽 그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 것이다. 고급 드립이다. 와. 아, 저 여러분들 진짜 나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나경원 의원이 의원 말고 약간 뭐 조금 행정부라든지 좀 한 번쯤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거의 이해창 대표 때 영입 인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는 거의 그 나경원, 조윤선 이 두 명의 어떤 여성 정치인이 그렇죠. 굉장히 보수 진영 내에서 핫한 인물이었어요. 그랬죠. 조윤선 의원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와 이제 같이 이제 탄핵이 돼버렸고 지금은 그냥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남으셨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나경원 의원 뭐 하여튼 뭐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진짜 맛이 많이 갔어. 경선 통과하면 맛이 많이 갔어. 아니, 하니까 아니 많아. 아니 다들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할 말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데 우리는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두 가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뭐요? 하나 그냥 할게요. 네. 일단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봐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 얘기는 하나 하고 싶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호의적이진 않아요. 네네,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이제 복권은
긁었을 때 꽝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 말은 내가 하고 싶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네네. 게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를 하면은 네. 정말 이 완전히 그 보수가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괴멸되고 나서 다 망한 다음에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경원 같은 분들이 네. 이렇게 친윤 세력, 친윤 구태들이 여전히 내가 이 세력, 내가 우리 주인이야 하면서 국힘당의 주인은 나야. 그 영남 기득권의 발을 딛고서 경선,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도 자기들이 주인장이라고 버티고 있는 거 이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권성동이 아직도 사퇴 안 나가고 안 하고 있어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뻔뻔스러움의 극치예요. 그게 극치. 지금 사퇴하라. 예, 그거예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안타깝죠. 어? 이거 그래서 경선 저는 진짜 사기에 책임지는 모습이 보수의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뻔뻔스럽게.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음. 평가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후보 교체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선 이후에서의 권성동 의원의 정치력은 굉장히 축소될 거다. 굉장히 쪼그라들 거라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네. 아니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 지금보다 더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거의 당연히 원사이드에 진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그 뒤로 네. 잘 해가지고 네, 정동영 후보가 최대 표차로 졌지만 그래서 민주당 망했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안 10년 만에 다시 네. 거의 거대 정당이 돼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일단 대선 이후는 지금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 네.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하고 싶다고. 권성동 그러니까요. 있으면 투표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진짜 아니 많아요. 왜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권성동 같은 분 때문에 나도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는구나. 떨거지들 때문에. 왜 그 소중한 투표권을 권성동 때문에 안 한다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하긴 근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무게감이. 그것도 그렇네. 네, 내 표를 또, 네. 그죠? 네, 그거 하나 때문에 네. 뭐 이런 생각을 아니, 하니까 또 권성동이 그런 생각도. 뭐라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근데 어쨌든 탑10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 김문수 진영에 대두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권성동처럼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네. 한동훈 대표를 더 지지하신 분들이 더 가열차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네. 왜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다 손 치면 분명히 저들은 또 그걸 한동훈 대표 탓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멋지게 더 보여주는 거죠. 정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번 이렇게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다 나중에 대선 나올 때 이게 다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네. 대중연설을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그 어떤 유세 현장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한덕수가 됐으면 저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이런 장면들이 꽤 그렇죠. 많았어요. 그 얘기는 많이 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이분은 과거에 선출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현장 유세, 이런 연설 이런 거 그래도 기본값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료만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읽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런 기회가 일반 정치인한테 없어요. 내가 유세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줍니까? 안 봐줘요.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누구 지지 연설 한다고 해봐요. 누가 몇 사람 봐주겠어요? 전 갈게요. 일단 저는 갑니다. 저도 저는 가요. 가요. 저는 가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가, 우리는 그래도 가. 한동훈 이게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석촌호수 거기 보면 그 수많은 사람과 음. 그다음에 라방을 켰는데 17,0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더 늘었어. 그 정도의 진짜. 사람이
저는 경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경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말 경선에서 떨어진 건 매우 아쉽지만은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뭐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번 선거를 지금 이렇게 앞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이 분명히 재평가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맞으니까. 우리는 예.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무파사를 믿어야죠. 그럼요, 저는 그럼요. 한동훈 네. 전 대표가 얼마나 고심해서 하나하나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친한파들하고 깊이 있는 의논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일에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것만 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한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80%에서 90% 사이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 김문수를 찍자는 사람은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이게 서서히 올라오는 과정이 지금 20% 차이에서 10% 차이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결집이 되고 있다는 게 이 결집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이 너무 싫은데 그 김문수의 계엄 옹호 탄핵 반대 참을 수가 없어서 몰라 차라리 안 찍고 말어 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나가야지 투표장에는 나가지 하면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과정 그게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올라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유세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김문수 그럼요. 후보가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어저께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은 일단 부정선거론자들과의 어느 정도 선은 점선은 그은 것 같아요. 실선까지는 아니지만 네. 점선은 그은 것 같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미치겠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뭐지? 뭐지?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깜빡해 버렸네. 또 생각이 날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선 오늘 대박이다. 점선. 네, 아. 좋습니다.